지금 마음에 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들어올 사람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곧 만날 인연과 앞으로 시작될 연애에 대한 예고편처럼 리딩을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마음에 든 사람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조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현재 화면 앞에 4장의 카드덱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끌리는 카드, 내 인연과 나의 연애가 들어있을 것만 같은 카드 하나 선택해 주세요.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의 다음 사랑은요, 처음부터 마법봉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정말 마법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고 사랑받고 예쁨 받는, 그래서 평범하게 흘러가던 우리 1번 분들의 인생에서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생각보다 분명하게 우리 1번 분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될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좀 많이 설레는 리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우리 1번 분들이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우리 1번 분들 연애 운 자체는 사실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못했다거나 인연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는 우리 1번 분들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다. 취직이나 뭐 이사나 이동이나 뭐 아니면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목표가 잡혀 있었던 분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성들은 한 번씩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진지한 연애로 이어지기보다 썸 타고 끊어졌다거나 아니면 나는 한번 연애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과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상이 높았다 보니까 조금 나에게 상처를 준다 싶으면은 좀 한 번에 끊어내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나. 그렇다 보니 일이든 사람 관계든 생활 환경이든 아니야, 나는 계속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 성공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앞서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애운은 있더라도 정작 연애를 못했다거나 이 인연이 제대로 들어오기가 어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번에 들어올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걸 보면 조금 의외긴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기에는 시종 카드가 보이다 보니까 조금 연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전 사람에게 크게 실망을 했던 사람이라거나 한동안 조금 오랫동안 혼자였던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사실 생각보다 어떠한 이성에 대해서 쉽게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조금 방어 기제가 있는 분일 수도 있고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타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친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확 돌변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성향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관계나 사람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신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성향을 가졌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꽤나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자기가 아파받고 외로워받고 또
산 사람에게 실망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일본 분들을 외롭게 만들지도 않을 거고요. 사소한 것들도 챙겨주려고 하는 솔선수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게 보여져요. 말만 번지르르 하다거나 허세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 일본 분들 밥은 먹었어요? 그 전에 뭐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혹시 그날 시간 돼요? 라면서 일본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맞춰주면서 행동으로 옮겨주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렇게 나한테 호의적이고 예의 바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라, 이 사람이 뭐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왜 이렇게 나를 잘 챙겨줄까? 라면서 좀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게 되는 스토리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만나게 돼요? 라는 걸 봤을 때 우리 일본 분들께서는요, 좀 생활 반경 안에서 만날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직장 안에서일 수도 있고 학교 안에서도 있고 또 업무 때문에 알게 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계속 마주치게 되는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장소에 가는 건 아니라고 보이니까 소개팅은 아닐 수는 있다. 오히려 어떤 동아리, 모임일 수는 있겠다. 그리고 술 모임이라거나 우리 뭐 술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자 라면서 좀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소에서 알게 되는 인연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치 평소라면 나 그곳에 별로 가는 거는 싫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야 일본아 너 와라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해준 덕분에 그냥 무심코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이분을 만나게 되는 접점을 만들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마음속에 둔 사람이 없는 분들이라면 굳이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러 모임에 나가야 되나요? 라고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은 오히려 이 완주 6번처럼 내 생활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제안이나 제의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신호가 있나요? 라는 거를 봤을 때 상대방이 우리 일본 분들에게 먼저 친절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것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마디 더 해준다거나 대화가 끝이 났는데도 또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한다는 액션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혹시 여기 가봤어요? 라면서 계속 공통점에 대해서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잠깐만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상대방하고 연애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를 봤었을 때 이 시작되는 과정이 꽤나 예쁜 스토리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우리 일본 분들에게 먼저 눈에 딱 뜨이는 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일본 분들에게 꽃을 전달합니다. 물론 이 꽃이라는 게 한마디 말이 될 수도 있고 대화의 시도가 될 수도 있고 인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방이 뭔가 우리 일본 분들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라면서 서로가 자그마한 관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락 한 번, 질문 한 번, 대화 한 번, 뭐 아니면은 커피 한 번, 이런 식으로 같이 뭔가를 하자는 작은 제안부터 시작이 되어서 두 분이 한 번씩 두 번씩 만나면서 이렇게 썸을 타기 시작한다. 근데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잡아서 실제로 만나시기도 하고요. 내가 연락할게 라고 하면서 빠이빠이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일본 분들이 말하는 거를 다 기억해요. 정말 세심하다, 관찰력이 좋다. 그래서 그때 컵케이크 좋아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케이크 맛집 찾아갔는데 혹시 일본 분 가실래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맞춰줍니다. 이게 진짜 이 상대방이 진국이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떠한 타인의 제안으로 갔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 친해져서 상대방이 연락이 옵니다. 오늘 뭐 했어요? 뭐 잘 들어갔어요? 뭐 주말에는 뭐 해요? 라면서 말이죠. 서로가 점차 빠져드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일본 분들께서 이 사람 나 좋아해 안 좋아해? 연락이 올까? 내가 먼저 해야 하나? 라는 식으로 막 상대방이 나한테 아리송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확실하게 나를 칭찬해주고 맞춰주고 배려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은요, 우리 일본 분들하고 함께 있는 걸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도 보여져요. 왜냐면 이분은 시종인데 우리 일본 분들의 모습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마치 인싸처럼 이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본 분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본다. 이렇게 리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일본 분들 이전에 해왔던 연애랑 이 연애랑 가장 다른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를 봤을 때 우리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지 아닌지가 애매했던 연애가 끝이 나고요. 서로의 끌림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일본 분들의 내면 속에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한다면요. 이 인연이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고 싶어 하고 연락이 오면은 또 만나자 하고 싶고 만나면 또 생각이 나는 그런 이성적인 끌림이 굉장히 강하게 붙는 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일본 분들이 나 이렇게 빨리 빠지는 사람이 아닌데 나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신경 쓰이지라고 하면서 푹 빠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 주의점도 보입니다. 끌림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관계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상대방도 이전 연애에서 상처나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그 외로웠던 시간을 한꺼번에 보상받으려는 것처럼 너무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킨십이 빨리 진전이 된다거나 만나지 않으면 서운하거나 그래서 아직 관계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상대방의 반응 하나에 우리 일본 분들의 기분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분들의 연애는 감정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강해져서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참된 이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일본 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조언 카드에서요. 어머, 너무 예쁜 하트에 뿅뿅 하는 카드가 나왔죠. 너무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 맞나?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빨리 얘를 좋아하게 됐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일본 분들의 열려있는 마음을 더 닿게 만들 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좋으면 좋아하셔도 되고요. 설레면 설레셔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에 너무 취해서 상대방에게 많은 의존을 하지 마라 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본 분들의 다음 하셔야 되는 연애는 감정을 내가 아껴야지 살아남아 이게 아니라 감정은 표현하되 현실도 같이 보자라는 임팩트가 확실하게 중심이 잡혀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일본 분들 뭘 해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도 열심히 나의 인생도 열심히 하면서 연애도 열심히 하시는 중심을 꼭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우리 일본 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계속 시험해 보시지는 말고요. 좋아한다면 상대방이 알아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이는 만큼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 주세요. 그래서 이 다음의 연애에 대해서 예고편을 제목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익숙한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시작되어서 애매함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끌림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깊어지는 사랑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일본 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현생 더 열심히 살아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맞는 참된 인연이 우리 일본 분들에게 들어오실 테니까요. 이 인연 만나서 꼭 행복한 연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인연의 얼굴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른쪽 상단에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 또 오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분들의 카드는 좀 신기하게 나왔어요. 이게 신기하다고 얘기해도 되나? 일단 우리 2번 분들이 하시게 될 다음 사랑은요. 막 정신없이 빠져들고 몰입되고 막 이런 느낌보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이 사람이 내 다음 연애 상대라고 싶을 수 있는 사람과 천천히 만들어지는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분은요, 우리 2번 분들에게 주는 사랑 자체는 정말 괜찮습니다. 2번 분들이 막 억지로 상대방의 마음이 뭐냐고 물어봐야 된다거나, 내가 많이 연락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2번 분들이 하나를 주면 상대방도 한 개를 돌려줘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됩니다. 관심을 표현하면 관심으로 돌아오고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 보니 처음은 막 설렘이 엄청 크다라기보다는 잔잔하지만 관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연애라는 게 꼭 불안하고 막 해야지만 설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줄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 관계가 또 그렇다고 해서 술술 잘 풀리나요? 라는 걸 보면은 또 그건 아니에요. 중간에 분명히 뭐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거리를 두지? 분명히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왜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하지 않는 것 같지? 라고 싶은 구간이 한 번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 2번 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들 왜 아직까지 인연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라는 걸 봤을 때 사실 그동안 너무 오래도록 기다리는 시간을 겪으신 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꼭 특정한 사람을 기다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왜 나는 아직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날까? 나도 이제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도 조금 많이 버텨오신 분들이 많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전에 내가 꽤 많은 걸 상대방에게 희생하고 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분들도 있지 않나. 시간도 투자하고 기다려도 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지겠지 했지만 결국 내 손에 들어오는 거는 없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예전처럼 금방 기대하진 않을래 라고 하면서 조금 문이 닫혀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근데 이게 나쁘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이 지나온 이 시간들은요. 이번 분들이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다음 인연을 아무나 빨리 만나기 위해 들어오는 관계가 아니고요. 이제 나는 이런 관계를 원하고 이런 관계는 싫어라면서 이번 분들의 기준이 더 확실하게 섰을 때 이 상대방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보면 사실 누군가랑 연애를 하면서 받는 것만 당연하게 생각하셨다거나 상대가 먼저 좋아해 주기를 기다렸다거나 내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서 맞춰주겠지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관계는 서로 노력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분들이 자기야 나 좀 힘들어 라고 하면 뭐가 힘들어 힘내 라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 라면서 한 번 더 물어봐줘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빼빼로 데이 때나 뭐 자그마한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에게 줄게요가 돼요.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쉬운 거는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하면은 상대방이 더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을 다루시는 거는 내가 먼저 보여주면 돼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너가 이런 걸 해주면 좋겠어를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을 뿐인데 상대방이 그거를 따라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표현 안 하잖아요. 이분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준다면 상대방도 더 열어준다. 근데 나만 관계를 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는 오로지 이번 분들이 혼자서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만나요? 라는 거를 봤었을 때 2번 분들이 몸담고 있는 일상생활 공간 안에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있거나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곳, 그리고 특히 뭔가 배우거나 성장하거나 아니면 일과 관련됐거나 학원이라거나 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 관리나 나의 인생과 연결된 환경이다 보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갔는데, 배우려고 갔는데, 이 사람하고 한마디 나누다 보니까, 괜찮네? 라고 인식이 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같은 건물 안, 아니면 같은 업무 환경, 아니면 같은 수업이나 모임, 뭔가 이번 분들이 반복해서 가야 되는 공간 속에서 상대방을 만나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평소라면은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번에는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한번 가볼까? 라고 했던 공간이라고 보여져요. 그게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겠죠. 새로운 취미를 새롭게 시작했다거나 친구가 갑자기 가자고 해서 갔다거나 일정이 바뀌어서 다르게 좀 움직였다거나 나 원래 이런 데 잘 안 오는데 오늘은 한번 와봤어 라는 곳에서도 접점이 생깁니다. 그 사실 어떤 상황이 뭔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기보다 우리 이본분들께서는 내 일상도 열심히 하면서 내 인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하면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익숙한 생활권 안에서 예상치 못한 연결이 생기는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느냐에 대해서는 말을 흐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네요.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생각보다 꽤 조금 똑부러집니다. 자기 생각도 있고요. 좋고 싫은 것도 분명하고요. 말을 빙빙 돌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말만 딱딱합니다. MBTI가 살짝 T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차가운 사람인가 라는 첫인상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가까워지고 나면은 좀 너무 차가운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지고요. 마치 만남에 대한 약속을 잡을 때도 그냥 다음에 보자 라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라는 식으로 명확한 날짜 설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특히 바빠서 못 만난다면 나 이번 주 많이 바빠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실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한 번 약속한 거는 꼭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만큼 만약에 첫인상 자체가 조금 차가워 보이는데 괜찮네 라고 한다면 그 인연이 우리 2번 분들의 인연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죠. 이 상대방과 우리 2번 분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봤을 때 2번 분들 입장에서는 썸을 타다가 중간에 이거 썸 맞나? 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 없이 관계를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래요. 이게 조금 너무 아쉽네요. 처음에는 이 사람 또 왔네? 이 사람 이번에도 마주치네? 신기하네?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 2번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더 자꾸 2번 분들의 생활 반경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한두 마디 나눴는데도 먼저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거나 인사를 하더라도 상대방과 조금 더 친하게 된다거나 그렇다 보니 관계의 자리가 천천히 만들어지는데 묘한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 했잖아요. 원래 근데 내가 하던 썸은 이런 게 아닌데 나는 뭔가 얘랑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얘는 아닌가? 얘는 뭔가 바쁜가? 라고 하면서 내가 살짝 뒷전이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 2번 분들 상대방하고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꼭 금물입니다. 괜히 나 혼자 답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관심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2번 분들도 티키타카가 돼야지만 이 사람이 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으면서 받으려고만 하지는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관심이 있다면 먼저 용기 내어서 움직이는 게 이 상대방이 더 노력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는 왜 얘가 먼저 말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2번 분들도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고 해요. 그게 진짜 이 관계에서는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2번 분들이 머릿속으로 특히 상상으로 먼저 채우면은요, 얘 다른 사람이 있나? 마음이 변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식으로 펼쳐가게 되면은 이 관계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조금 단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걸 혼자서 계산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태도만 주의해 주신다면 상대방하고는 오히려 더 잘 만날 수 있고요. 특히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솔직한 대화가 상대방하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나 너랑 계속 이렇게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정도의 질문을 상대방한테 던지시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를 지나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 자체가 관계를 선택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태도가 확 바뀌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유지하려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막 로맨틱하게 선물을 해주고 뭐 데이트 장소를 다 짜오고 이런 것보다 일 끝나면 밥 먹고 뭐 주말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서로 필요한 거 챙기고 혹시 뭐 너 하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으면 솔직하게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는 어때? 라고 하면서 그냥 솔직하게 상대방하고 티키타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지? 라는 그 행복의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이전 연애와 이 연애로 통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라는 걸 봤을 때 처음에는 그냥 끌림을 중요시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분명히 설레하지만 연애를 했습니다. 라고만 했다면 이제는 평범해 보였던 사람도 야, 이렇게 연애할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첫눈에 확 끌린다거나 나를 긴장시키거나 막 밀당을 하는 것 같다거나 연락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이게 연애구나 했던 분들 이거는 조금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네 였지만 보면 볼수록 은근 괜찮네 했던 말을 기억하네 약속을 잘 지키네 라면서 감정이 서서히 커져요. 그렇다 보니까 강렬해서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 알아갈수록 좋아지는 사랑이다 라는 이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봤을 때 이분을 과거에 연애했던 기준 그리고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결말을 먼저 정하지는 말아주세요. 또 과거에 기다리다가 지친 경험들이 있는 분들 이제는 조금만 애매하다고 해서 아유 됐어 안 해 라면서 너무 빨리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라. 근데 반대로 상대가 말하지 않는 부분을 무조건 좋게 생각해 주세요 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분들에게 이 인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는 추측보다는 차라리 확인을 해 주시고요. 물어보시고요. 요즘 좀 바쁜 것 같던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내가 물어보고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용기만 있다면 이 관계는 단순하게 더 잘 풀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연이 처음부터 이번 분들의 이상형처럼 반짝이지는 않는다고 해서 너무 빨리 지나치지는 말아주시고요. 첫 모습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알면 알수록 볼매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처음에는 평범해서 지나칠 뻔했지만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가고 신뢰하고
뭔가 믿을 수 있는 듬직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나의 일상에 들어와서 시작되는 사랑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다음 사랑은요, 생각보다 이 사람 뭔가 있는데 라는 좀 색다른 감정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막상 두 분이 조금 가까워지려고 하면 한 번쯤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관계가 생각처럼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 초반만 봤을 때는 서로 분명히 관심도 있고 썸을 타긴 타지만 뭔가 타이밍이 어긋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그 구간을 지나고 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참된 인연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잠깐의 설렘에 너무 많은 임팩트를 두시기보다도 이 현실을 잘 조절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 제대로 만나볼까라는 관계로 바꿔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3번 분들의 다음 사람은요. 처음부터 자기 마음을 다 오픈하는 느낌도 없어요. 웬만하면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 3번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체크하고요. 천천히 확인하고 천천히 보고 판단한 후에 이제 내 사람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있다면 정말 책임감 있게 우리 3번 분들을 이끌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거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보여지니까요. 3번 분들 한번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인연을 우리 3번 분들이 아직 만나지 못하셨어요? 라는 걸 봤을 때 우리 3번 분들은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바빴던 시기를 보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 자신을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열심히 해서 나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목표가 생겼다거나 좀 달려나가야 하는, 내가 이거를 놓으면 안 되는 시기가 겹쳐지면서 연애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일단 나부터 챙기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싶어 라면서도 실제로는 연애가 내가 살아가는 데에 목표가 될 수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애를 하더라도 내 상황이 먼저 자리가 잡혀져야지만 연애를 해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또한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노력을 해가지고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3번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애면 연애, 일이면 일, 이렇게 멀티를 하는 개념보다도 하나에 딱 매진하고 안정을 찾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번 인연은요, 우리 3번 분들이 억지로 찾아내셔야 되는 관계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3번 분들의 모습 자체에서 마법사 카드에 펜타클 기사 카드가 나란히 나왔거든요. 그리고 위에 카드와 함께 보자면 3번 분들은 내가 내 인생을 그냥 더 빛나게, 더 멋있게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합격을 하거나 뭐 취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나의 자리가 안정이 되면은 연애는 뒤따라서 들어옵니다. 선생님 저 근데 일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일은 완성되었지만 나라는 사람의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서 뭐 헤어스타일의 변경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다녀본다거나 뭐 필라테스를 가는 등의 새로운 취미생활을 가지게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장면이 열리면서 들어오는 인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지금까지 못 만났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못 만났다가 아니라 아직까지 서로가 부딪힐 만한 접점이 잘 없었다. 그리고 상대방도 상대방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성향이 좀 비슷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각자 열심히 뭔가 기반을 닦아놓고 우리 정말 제대로 준비됐을 때 딱 만나자. 그래야 미래를 볼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3번 분들은 내가 못났다, 내가 부족한가 라는 죄책감이나 자기의 이런 자존심을 버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곧 우리 3번 분들에게 들어올 인연은 어떤 사람인가를 볼게요. 이분은요,
서로가 좀 비슷한 결이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3번 분들을 꽤 오랫동안 관찰하는 게 보입니다. 첫인상만 봤을 때는 조금 무뚝뚝하거나 신중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자기 생활이 진짜 잘 뭔가 딱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뭐 돈을 쓰는 방식, 뭐 사람을 만나는 방식까지 좀 MBTI의 J형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좀 인생을 살아왔으며 자기 것을 쉽게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뭐 이게 꼭 뭐 돈을 안 쓴다 이 뜻이 아니고 마음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를 분배를 할 때도 일단 자기 거를 하고 나서 이게 연애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분도 사실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좀 내 생활이 좀 우선적으로 되었던 사람이 아닌가.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3번 분들하고는 오히려 더 잘 지낼 수가 있다. 상대방이 많이 바쁘더라도 3번 분들이 케어를 해주고 또 3번 분들이 바쁠 때 상대방이 케어를 해주면서 서로의 궁합 자체가 굉장히 잘 맞는 인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이 좀 뭔가 바빠 보인다거나 연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다 보니까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상대방이 3번 분에게 분명히 관심이 있을 거고요. 뭔가 우리 뭐 다음에 밥 먹어요라고 한다면 확실한 시간과 날짜와 이거를 알려줄 겁니다. 아, 저 혹시 뭐 17일 날 괜찮은데 뭐 17일 날 혹시 시간 어떠세요? 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확실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액션을 보고 3번 분들이 조금 더 아,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은 내가 기분 좋으니까 뭐 많이 뭐 연락해줘야지. 아, 근데 오늘은 기분 안 좋은데 연락 안 할래. 라는 식으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은 꾸준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야지만 상대방이 우리 3번 분들에게 더 빨리 매료될 거라고 하니까 그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아, 얘 왜 이렇게 느려 터졌냐. 나는 너랑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넌 왜 안 하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에서 연결이 되어요 라는 거를 봤었을 때 띠로리 광카드가 나오게 되었죠. 여기서도 남자 카드가 나오게 되었는데 어쩌면 두 분은 어떠한 것의 끝맺음과 동시에 나타나는 인연 혹은 끝나고 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에 나타나는 인연처럼 보여집니다. 회사를 옮기실 수도 있고요. 뭔가 일을 하던 프로젝트가 끝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만나시게 될 가능성도 있고 새롭게 모임을 나갈 수도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생활 패턴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즉 3번 분들이 생활 하나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환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람과 연결이 되실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 보니 아마 좀 이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좀 남성분의 이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설령 이 리딩을 남성분들이 듣는다라고 하시더라도 좀 뭔가 남자다운 여자, 그러니까 막 외모가 막 남자답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추진력 있고 확실하고 성격 똑부러진 그런 강인한 여자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리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 사람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신호가 있나요? 라는 걸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티키타카가 정말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말을 하나를 하면은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더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부드러울 수는 있다. 근데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막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얘기를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아, 그랬지. 맞아요, 맞아요. 라면서 했다 보니까 3번 분들이 좀 기분 좋아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이상하게 뭔가 호흡이
호흡이 맞는 것 같다. 대화가 뭔가 좀 티키타카가 잘 통하는 것 같다. 반응을 잘해주는 것 같다. 리액션이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으로 보자면 오히려 3번 분들이 더 알아채기가 쉽다.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 뭔가 나한테 섹슈얼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 막 스킨십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거는 좀 3번 분들이 인연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상대방하고 우리 3번 분들하고 연애하면 어떻게 흘러갑니까? 라는 카드에서 에이스 완즈, 5번 펜타클, 남교환 카드가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3번 분들이 우리 이 상대방한테 느껴지는 끌림이 조금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끌려하는 것과 상대방이 움직여주는 이 갭 차이가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만나고 싶은데 상대방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만나자고 얘기도 못하고 또 마냥 기다리는데 답답하고 좀 이런 구간이 한 달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 보니 뭔가 우리 3번 분들 입장에서 내가 더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게 된다거나 만나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좋다라기보다 많은 것들을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개념보다 너 시간 있으면, 너 안 바쁘면 이라는 배려적인 멘트를 하나 깔고 나서 요구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은요, 마음과 별개로 현실적인 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일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가 있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은 월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한 달 뭔가 용돈이 있는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다 적금하거나 저축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를 하려면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지니 뭔가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좀 우리가 답답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차근차근 천천히 스며든다 생각하면서 가시게 되면은 이 사람하고의 연애가 훨씬 더 로맨틱하게 흘러갈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상대방 자체가 좀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 뭐 3번이 좋다고 해서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라고 얘기는 해주시겠지만 그게 결국 가볍지 않을 수 있어요.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은요. 나의 반려자일 수가 있을 정도로 책임감 있게 들어오는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느리지만은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정하고 배려심 있게 움직이면은 이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바빠요. 그렇다고 3번 분들이 모든 거를 맞추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해서 괜찮아 내가 낼게 라면서 또 다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상대방이 자신이 없다고 해서 3번 분들이 끊임없이 확신을 줘야지만 유지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지니까요. 아마 어느 정도의 액션을 취하면 상대방도 상대방의 나름의 희생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의 이 지금까지 해왔던 연애랑 이 연애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라는 걸 봤을 때 이제는 3번 분들이 더 이상 버티는 연애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함께 얘기해서 조율하고 뭔가 합의를 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다 희생해야 돼 라는 연애가 아니고요. 나는 요때 만나고 싶은데 너가 안 된다면 혹시 이날은 어때? 라고 하면서 두 분만의 답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인연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3번 분들이 힘들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조금 내가 감정 조절만 좀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3번 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걸 봤을 때 이 만남 자체를요. 우리 또한 제의가 되면 안 돼요. 계획하고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너가 해줘야지 라면서 뭔가 답을 정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조금 더 좀 부드럽게 항상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주신다면 3번 분들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인연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더 좋은 연애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3번 분들의 다음 연애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시작된 끌림이 현실의 고비를 지나서 결국 제대로 만나보자라는 선택으로 깊어지는 사랑.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4번 분들. 우와. 우리 4번 분들이 하시게 될 연애. 다음에 사랑 예고편. 일단은 들어오는 상대방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보는 우리 4번 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인연을 우리 4번 분들이 만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성에 대한 가치관이 됐든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됐든 그것들이 한번 싹 정리정돈이 되는 게 보여집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연애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연애를 맛보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매일매일 연락을 꼭 뭔가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돼. 아니면은 일주일에 적어도 3-4번은 봐야 돼. 라고 했다면 이제는 현실도 가져가면서 연애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아, 이 사람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인연이 들어오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나무도 정말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도 쳐줘야 되잖아요. 그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가지를 칠 때 아프겠죠. 물론 뭐 나무가 이런 감정이 있는 건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우리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왜 잘라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의구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정말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성장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 만큼 우리 이 사랑은요. 나를 한 번 더 발전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사랑이구나라고 메인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본 분들이 왜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지금 첫 장의 카드가 다 좀 우울해 보입니다. 4번 분들 혹시나 과거에 사랑에 대한 큰 아픔이 있다거나 큰 배신감을 느꼈거나 이제는 나 아무리 나를 좋다고 해도 제대로 된 사람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우리 그대들만의 큰 벽이 딱 세워진 게 보여져요. 이 바운더리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 4번 분들에게 나 너 관심 있어 라고 한다면 눈길은 주시지만요. 항상 경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머리로 계산하는 거를 쉽게 내려놓지를 못했다. 그리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마치 4번 분들에게는 현타가 오는 것처럼 굳이 왜 그래야 돼? 잘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연애운이 엄청 좋았다라고 하기보다도 뭐 괜찮긴 한데 연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상처 주면 어떡하지? 굳이 이 사람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라면서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시더라도요. 그래 뭐 처음엔 다 그렇지. 근데 이 모습이 한결같겠어. 라면서 좀 상대방을 좀 밀어냈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4번 분들에게는 뭐 잘못됐습니다 라기보다 이전보다 또 다른 우리 사람 보는 기준이 생긴 게 아닌가. 나를 좋아하면 한번 만나볼까 해서 나를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이로운 관계인가, 내가 투자를 해도 괜찮은 사람인가까지 보시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더욱 다음 사람은요. 그냥 즐길 수 있는 인연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존중하고 싶은 그런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선생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걸 봤을 때 첫인상이 또렷합니다. 인상도 굉장히 좀 다부져요. 다부지다는 게 뭔가 뭐 콧대가 높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좀 얼굴은 턱이 좀 긴 편일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도 진짜 똑부러져요. 자기 의견도 있고요. 말할 때 핵심이 분명하고요. F보다는 T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4번 분들 모습도 비슷해요.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이 사람 좀 직설적인가? 이 사람 좀 냉정한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알아가다 보면은 상대방이 차가운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4번 분들하고 결이 너무 비슷하게 나오나 봐. 연애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요, 인간관계 전반에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마음을 확 여는 게 아니고 좀 계속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건 생각보다 여리네? 라는 걸 보면은 보호 본능이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 본능이 자극이 되는 거죠. 우리 4번 분들 입장에서는 A라는 부분이 부족했는데 얘는 그걸 잘해서 뭔가 내가 해주고 싶다가 될 거고, 반대로 상대방이 B를 못하는데 우리 4번 분들이 잘해서 그거를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관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즉 상호 보완이 되는 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상대방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나요? 라는 걸 보면 사실 4번 분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나지를 않아요. 머리로는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 굳이 가서 뭐 해? 시간 낭비, 돈 낭비, 내가 왜 그래야 돼?가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누가 4번 분들에게 야 여기 모임 나와 여기 한번 우리 한잔하자 뭐 커피 한잔하자 술 한잔하자 라면서 제의가 들어오는데 원래 같으면은 우리 4번 분들께서 나 집에서 쉴래 안녕 하겠지만 오늘은 한번 나가볼까? 라면서 용기를 내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마치 행운처럼 등장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막 열심히 모임을 나가세요 라기보다 만약에 나한테 갑작스러운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야 오늘 그거 다른 팀이랑 회식할 건데 너 올래? 라는 그거에서도 한 번쯤은 그럴까요? 라면서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라는 거를 봤을 때 1대1의 만남 같은 느낌보다도 상대방에게도 벽이 있고 4번 분들에게도 벽이 있다 보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큐피트가 있어 보여요. 그 말은 즉슨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만난다거나 혹은 내 지인의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지인이 내 친구였다라고 엮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임, 뭐 회식, 여럿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될 텐데 4번 분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내 연애 상태구나 라는 느낌보다 저 사람 굉장히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나랑 뭔가 비슷할 것 같아 라는 촉을 4번 분들이 받게 되실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두 분에게 딱 머물러 있습니다. 너 내 과야? 이러면서 너도? 이러면서 둘이 확 합쳐져. 그러면서 대화가 이상하게 두 분이서 엮입니다. 참 신기해.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두 분이 따로 연락을 이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 4번 분들께서 이 상대방을 바로 이성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뭐 정말 동료, 괜찮은 지인 정도로만 인식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닫지 마시고 커트하지 마시고 일단은 받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인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나는 지금 선생님 저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면은 큰일 나요. 알겠죠? 내가 누군가가 있을 수 있게 그래도 조금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해줘야 이 문이 더 확실하게 열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분하고 연애가 시작이 되면 어때요? 라는 거를 봤을 때 서로가 너무 방어적이어서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한번 던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우리 4번 분들이 아야 아야 해. 반대로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말에 얘가 아야 아야 해요. 그래서 좀 서로가 서로를 밀어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연락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만남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사실 둘 다 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연락해야 돼? 아니 제가 연락 안 했잖아. 제가 느렸잖아. 그러니까 나도 늦게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머리로서 이렇게 연애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조금 부딪힐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 초반
초반에 이 사람하고의 지인 관계에서 연애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서 두 분이 한번 서로의 성격을 확인하는 타이밍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무작정 나쁘다라기보다 이게 만약에 잘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분은 연애 관계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며칠 좀 사이가 어색했어요. 예전 같으면 먼저 연락 안 할래. 그럼 내가 지는 것 같잖아. 라면서 계속 버틸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나도 솔직히 좀 말을 너무 세게 했네. 내가 칼을 들었었네. 라고 인정이 되고요. 상대방도 근데 저도 사실 좀 그렇게 말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가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대화가 시도되면서 화해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확인하고 가라는 것 같아요. 사실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하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거라서. 근데 화해하는 방식을 미리 배우고 가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롭다고 봅니다. 사귀기 전에 한번 싸워 본다라는 거는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근데 막 욕을 하거나 막 죽이니 살리니 이런 싸움 말고요. 그냥 한번 의견에 대해서 한번 다른 의견도 내어보고 또 거기서 부딪힘이 생길 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이성적으로 우리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는 해결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방식을 알고 가는 것과 이 롱런하는 차이가 꽤나 크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4번 분들의 이 과정은 저는 좀 뭔가 숨기기보다도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뒤가 더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아니 왜 내 연애 예고편은 있다고 해요?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미리 한번 맛을 보는구나.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딱 그 과정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드디어 칼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4번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감정적인 멘트들이 오가고 어땠어? 라면서 다정다감해지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단단하고 쉽게 마음을 안 줄 것 같던 사람이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 4번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래서 4번 분들이 힘들어하면은 감정 그랬어 라면서 받아줄 줄도 알고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해볼래? 라고 하면서 또 해결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이 상대방 자체가 꽤나 막 엄청 로맨틱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설령 싸우더라도 헤어지잔 말은 쉽게 하지 말자. 그거면 돼. 라는 식으로 뭔가 좀 더 이해시키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4번 분들 과거 연애에서 상대방이 뭔가 기분이 나빠질까봐 말도 잘 못하고 다 맞춰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제 나 그거 서운했어 라고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너 왜 그렇게 말해 라고 받아치지 않습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었어. 그러면은 우리 4번 분들도 일단 나를 이해해 주니까 뭐라고 못하겠는 거야. 그래? 그러면 다음엔 좀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서 딱 현실적인 문제로만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이 관계에서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 못하고 쭈뼛거리는 거 끝났고요. 당당하게 얘기하되 대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해결책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 그렇게 할게 노력해볼게 라고 나아간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연애를 하시는 4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러면 이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4번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연애를 4번 분들이 하시게 되더라도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다. 야, 봐라. 역시 남자나 여자나 연애는 다 똑같아 라고 결론을 내려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락이 오늘은 조금 늦네 한다고 해서 이 사람 마음이 변했고 한 번 다퉜다고 와, 우리 진짜 안 맞구나. 라고 단정 짓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연애에서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 4번 분들은 그 구분을 지금은 조금 미리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과거는 과거고요.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도 다시 한번 판단해주는 게 필요하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 초반에는 서로가 살아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 근데 4번 분들에게 아까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근데 그 부분은 내가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서로가 맞춰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4번 분들 계속 참지 마시고요. 이제는 얘기를 하고 견디라는 게 아니라 같이 맞춰 나가라 라고 하는 그 차이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의 연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마치 한 번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사랑이 끝이 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면서 오히려 더 깊어지는 사랑,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4번 분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